실록 백권 세종 25년 5월 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1443년 명청통 8년 건정문에서 조회하다. 건정문에 임호하여 조회를 받았다. 외인 오라 사문 등 25인이 수반하여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5월 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종묘에서 비를 빌었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5월 6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제사 이외에 술을 올리는 것을 금하다. 전지하기를 문소전 현덕빈의 혼궁과 묘소에 제사하는 이외에는 각전 각궁에 모두 술을 올리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5월 6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저자를 옮기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5월 6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소낙비 오고 울에 번개가 치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5월 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진상물의 시기와 수를 한정시키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강무할 때 각도에서 진상하는 박물은 정해진 숫자가 없는 까닭에 구비하기 어려운 물건은 널리 구해서 준비하게 된다. 박물의 숫자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여 같지 아니하니 1년에 2차례씩 마련할 때 어찌 배단이 없겠는가. 이제부터는 몇 달을 진상하는 달로 정해서 각도의 감사, 도절제사, 처치사로 하여금 매년 농한기가 되는 2달에 정해진 숫자대로 한 차례씩 진상하도록 하고 숫자 이외의 물건을 진상하는 것은 금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5월 7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기우제를 지내다. 우사단의 기우제를 지냈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5월 7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이양득 이명인의 고신을 되돌려주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5월 7일 신유 네 번째 기사 기우제를 지내다. 오관산, 덕진, 가막, 양진의 기우제를 지냈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5월 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해 죄수들을 풀어주다. 형주에 전지하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비가 제때에 오지 않으니 옥중에 갇힌 죄수들이 원통함이 쌓여서 그렇게 되었는가 걱정된다. 보통 사면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외의 온갖 자범 이하의 죄수는 아울러 모두 보석하여 추구하고 비록 보통 사면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그 증인과 연루된 자가 이하의 죄수는 또한 모두 보석하여 추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5월 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관리 등용에 대해 이조에 전지하다. 서운관, 전이감, 사예고는 본업으로 출신한 자로 차임하고 본업으로 출신하지 않은 자는 차임하지 말라. 비록 본업으로 출신한 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그 업에 능통한 자가 있으면 아울러 차임하라. 또 무릇 조사로서 죄를 받고 한산으로 있는 사람을 서용할 때에는 죄를 받은 연홀과 죄명을 갖추 기록하여 계문하도록 하는 법이 이미 세워져 있는데 유독 하급관리로서 계속 한산으로 있는 사람을 서용할 때는 한산으로 된 이 사유를 모두 계문하지 않으니 미편하다. 금후에는 갖추 기록하여 계문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5월 8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상의원에서 선수 세자 금부 좌우 짝을 주조하여 바치다. 상서사에 갈무리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5월 8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욕을 했다 하여 노비를 때려 죽인 종친 이완을 가두고 공문하다. 전익은 이완이 태종의 딸 경신 옹주에게 장가들어서 아들 개똥을 낳았는데 나이 9살이었다. 이웃에 사는 산호 성류의 아들 사민이 나이 10살인데 개똥이 사민과 함께 장난치며 놀다가 사민에게 욕먹었다. 옹주의 종이 사람을 시켜 잡아들이니 성류의 딸 구장이 옹주를 나무라며 나쁜 말로 욕지거리를 하였다. 완이 또한 노하여 장수와 득생을 시켜 성류를 잡아다가 결박하고 형장을 쳤는데 엿새 말에 성류가 죽었으므로 완을 의금비에 가두고 공문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8일 임술 5번째 기사 우현보의 자손으로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해주다. 형제의 전지하기를 원정공신의 예에 따라 용서해주라 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9일 개해 첫번째 기사 화룡기우제를 지내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10일 갑자 첫번째 기사 명산대천에 비를 빌다. 향과 층문을 내려서 여러도의 명산대천에 비를 빌었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10일 갑자 두번째 기사 오진의 인민을 이주시키는 것에 대한 병조의 건의 병조에서 함길도 도관찰사와 도질제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본도의 인민을 여러 차례 오진에 입주시켰는데 이 때문에 온 가구가 유의하는 자가 꽤 많습니다. 함길도 남도 각 고을에는 선왕 선대의 능묘가 있는데 그곳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부유한 백성까지 아울러 북진에 옮겨가서 살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거무에는 안변 이북 백성은 오진에 입주시키지 말아서 생업에 안심하고 토착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경흥군은 선왕께서 창업한 지역으로서 관부와 아전 등의 모든 모양이 이미 사진과 다름이 없으니 도읍으로 성격시켜서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청합니다. 또 이 고을은 도적이 다니는 요괴지가 아니니 하삼도의 백성 200포를 입거시켜서 안심하고 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점차 더 입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계문한 대로 시행하되 다만 길주 이남 사람만으로 사진에 입거시키라는 교지를 일찍이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삼도 사람을 경흥군에 입거시키는 일은 잠정적으로 정지하였다가 후일에 다시 의논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11일 얼축 첫번째 기사 종정성이 토산물을 바치다. 이라 3호 등 28인이 왔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11일 얼축 두번째 기사 동방청룡기우제를 지내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11일 병인 첫번째 기사 가랑비가 오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12일 병인 두번째 기사 강원양에게 고신을 되돌려주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12일 병인 세번째 기사 부당하게 모은 김옥진의 재산을 몰수하다. 통사 김옥진의 어미가 장은하여 옥진의 아내 사제가 간부인 중 가로에게 비밀리에 넘겨준 살림살이를 찾아가서 돌려주기를 청하므로 의정부에 내려 이를 논의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옥진은 본래 가난하여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는데 통사로 여러 번 북경에 가서 매매를 함부로 행하여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입주한 사람으로서 몰래 매매를 행한 자는 비록 사이고를 지났다 하더라도 율에 의하여 관하에 몰수하는 것이 육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옥진이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사제가 재물을 물려받아서 간부인 중가로에게 함부로 주었고 중가로도 또한 비밀리에 받았으니 이것은 곧 피차 모두 죄를 받아야 할 작물입니다. 율문대로 아울러 모두 관해서 몰수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다만 이미 받아낸 물건은 옥진의 어미에게 주도록 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12일 병인 네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찰사 정갑손에게 오진의 인민을 더 입교시킬 것의 여부를 묻다. 정갑손에게 전지하기를 길주의 남정군 1600호를 일찍이 사진에 입주시키면서 하삼도 인민 1600호를 충당하게 한 것은 벌써 교지에 내렸었던 것이다. 그 후 858호는 본도에서 장정이 많은 집의 아들 사위 아우 조카를 뽑아내어서 충수하게 한 까닭에 충수하지 못한 742호를 하삼도 인민 750호로서 충수하여 입거시키도록 다시 교지를 내렸으나 이제 하삼도에서 도망하여 각도에 붙여 사는 유의 인민으로서 750호라는 숫자에 충당시키고자 한다.
위에 말한 750호를 입거시킨 후에도 길주 이남과 이북 각 고을에 더 입거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아는가를 경은 도질제사와 함께 논의하여 계문하라. 또 경원부에 증수하지 못할 200호를 길주 이남 100호로서 금년 봄에 입거시키도록 한 일은 일찍이 교지로서 이문하였다. 위의 100호를 금년 봄에 입거시키기를 끝마쳤는가? 만약 다 입거시키기를 끝내지 못했다면 우선 정지하고 다 입주시키기를 끝내지 못한 호수만을 자세히 기록하여 계문하라 하니 갑순이 회개하기를 도절제사 김효승이 말하기를 지금 흉년 때문에 현재 입가한 백성도 전적으로 장름의 곡식에 의존하였는데 장름에 저장한 곡식도 많지 않으므로 만약 농사도 못한 백성을 또 입거시키면 먹을 것이 반드시 곤란할 것입니다. 9년을 기다려서 군사 먹을 것이 넉넉한가 아는가를 시험한 다음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제 병조에서 보낸 이문에 각도에 유의하는 인민을 죄다 차단하여서 양계에 입거시키려 한다 하니 정한 숫자대로 입거시키기를 기다린 뒤에 사람의 다수와 경작하지 않은 묵은 전지의 유무를 참고하여 다 입거시킬 것인가 아닌가를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였다. 의정부에 내려 이를 논의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감사에 논의대로 하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5월 12일 병인 5번째 기사 왕세자가 조회를 받을 조계당을 짓다. 건춘문 안에다 짓고 이름을 조계당이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5월 13일 정묘 첫번째 기사 남방정룡 기호제를 지내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5월 13일 정묘 두번째 기사 조차밀이 아니더라도 숙배할 수 있게 하여 객인이 입경하여 오래 머물러 있는 패단이 없게 하다. 예조의 전지하기를 검으로는 여러 종류의 객인으로서 입경한 후에 만약 직접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비록 초 1일 16일 조차밀이 아니더라도 수반하여 숙배하게 하고 그 직접 만나야 할 객인이 아니더라도 처음 숙배와 하직 숙배는 조회받는 날을 상관하지 말 것이며 비록 당연히 직접 만나야 할 객인이 아니더라도 숙배할 때가 마침 초 1일 16일 조차밀이면 아울러 수반하여 숙배하도록 하여 객인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패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5월 14일 무진 첫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해 죄수들을 방면하다. 형제의 전지하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비가 제때 오지 않으니 형벌이 적당하지 못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펴지 못한 죄수가 있는가 염려된다. 검년 5월 14일 이전의 장죄 이하 죄수로서 이미 판결되었거나 아직 판결되지 못한 자를 아울러 모두 용서하여 면죄시키되 본일 이전에 이미 도역으로 정해진 사람도 또한 석방하여 돌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5월 14일 무진 두번째 기사 동명부에서 종친의 서용을 관장하게 하고 가까운 친속과 먼 친속을 구분하여 제수하도록 하다.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요전에 구족과 친밀해야 한다는 말이 있고 해석하는 자는 구족은 고조에서 현손까지 말하는 것으로서 가까운 데서 덜쳐내어 먼데 이르게 하는 것이니 오복의 이성 친척도 또한 그 중에 있다 하였다. 또 예기에는 4대가 되면 심화복을 입는 것은 복의 마지막이 되며 5대가 되어 단론만 하는 것은 같은 성이라도 복이 줄어드는 것인데 6대가 되어 친속이 끝나게 되면 친척관계도 끝나고 복도 없어진다 하였다. 이것이 예제의 따뜻한 법이다. 우리 조정에서는 왕실 족속을 전적으로 맡아서 사용하는 관사가 없는 까닭에 가까운 친속이나 먼 친속이나를 논하지 아니하고 모두 관작을 제수하는데 실로 외람된 것이다. 혹은 직함을 받은 지 여러 해가 되는 자도 있고 혹은 전년 관직에 제수되지 못한 자도 있어서 고르지가 못하다는 탄식이 있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왕실의 친속을 사용할 때는 돈영부에서 주로 맡아서 마련하되 파괴가 진실한가 거짓인가와 친척으로서 가까운가 뭔가를 종부시에 의문하고
한산으로 된 자가 오래인가 가까운가와 직함을 받은 연호를 이조와 병조의 이 문화에 계문하고서 제수하도록 하라. 동령부에는 반드시 유복지친을 차임할 것이며 무복지친은 이조와 병조에서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다른 조사의 예대로 사용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0권 세종 25년 5월 14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종신의 범위를 줄이고 복의 등급을 차등화시키다. 정부의 시에서 이르기를 일찍이 내리신 교지 가운데 같은 성씨로서 4대조의 자손은 촌수를 제한하지 말고 외손은 8촌까지 한해서 왕후의 동성 친속은 6촌까지 한해서 복호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요전을 상고하니 능히 높은 덕을 밝혀서 구족을 친하게 한다 하였고 주석한 자가 이르기를 구족이라는 것은 고조에서 현손까지 말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얘기에는 5대가 되어 단문만 하는 것은 같은 성이라도 복이 줄어드는 것이며 6대가 되면 친속으로는 끝이다 하였고 대명률의 친조에는 이르기를 황가에는 단문 이상을 태왕 태후 황태후에는 심화 이상을 친속이라 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친척 관계가 끝나서 족속이 멀어지면 복의 등급도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먼 친속까지도 또한 복호한다는 것은 예전에 합당치 못할 뿐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자가 잇따라 벌떼같이 일어날 터이니 패단을 장차 막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전 법에 의하여 종성은 단문 이상을 한해서 외손 및 왕후의 동성지치는 심화 이상을 한해서 복호하도록 허가해서 항식으로 삼으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0권 세종 25년 5월 14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이완의 죄를 논의하다.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이완이 살인한 죄는 유를 살피니 교영에 해당하고 중, 장수와 득생은 장 100대의 유 3철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도승지 조서강에게 이르기를 경전에 이르기를 고수가 사람을 죽이면 수는 고수를 얻고 도망갈 것이다 하였다. 천자의 아비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지금 이완은 이미 의친이 아니고 또한 8이에 해당하는 사람도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못하겠으니 고신을 빼앗고 가까운 지방에 유배시키는 것이었다 한가. 또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비용으로 은을 징수하는 것과 사죄의 속전을 받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중한가. 중한 편을 따라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에는 사정이 많았다. 그러나 원의 아내 옹주가 방금 인부인데 만약 먼 지방에 귀양 보내서 옹주가 따라가도록 하는 것을 참아 못할 노릇이다. 원의 사죄는 속전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사죄로서 등을 감하는 경우에는 속전으로 대신하게 하는 예가 없고 다만 매장하는 은만 징수한다. 그러나 동자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사죄를 속전으로 대신하도록 다만 허락하는 것은 형벌을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완의 죄는 어떻게 처리하여야만 적당한가? 너가 의정부에 가서 의논하라 하니 서강이 명을 받들고 의정부에 가서 의논하였다. 좌찬성 하영 우찬성 황보인 우참찬 이숙지가 논의하기를 유례 형벌을 가할 수 없는 자는 사죄를 속전으로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완의 고신을 빼앗고 외방에 귀양 보내면서 또 속전을 받으면 이것은 형을 겹으로 받는 것이 되니 고신을 빼앗고 가까운 지방에 유배시키되 매장하는 엄만 징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 완의 고신을 빼앗은 다음 충청도 진천현에 귀양 보내고 장수와 덕생은 귀양 보내는 것은 없애고 다만 장 100대만 치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100권 세종 25년 5월 14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해 도사를 금지하고 산신을 검단하다. 세종시록 100권 세종 25년 5월 1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월식이 있다. 세종시록 100권 세종 25년 5월 1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서울 안 사처 영성 및 외방의 공처 영성도 정지하도록 하다.
공주에 전지하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오랫동안 가물고 비가 오지 않으므로 서울 안 공처 영선을 정지하도록 하였으니 서울 안 사처 영선 및 외방의 공처 영선도 모두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0권 세종 25년 5월 15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100권 세종 25년 5월 15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중앙 황룡기우제를 지내다. 세종시록 100권 세종 25년 5월 15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병든 백성 구려에 마음을 다할 것을 황희도 관찰사에게 전지하다. 도내의 나쁜 병이 점점 번져서 민생이 가히 염려되므로 일찍이 의원을 보내 구려하도록 했다. 그러나 병든 집 수요가 많아져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는 능히 두루 치료를 못하여 운명하게 된다니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경은 나의 지극한 생각을 못받아서 곡진하게 조치하고 아울러 본도에 교유하여 상호 순행하면서 마음을 다해 구려하여 운명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0권 세종 25년 5월 15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상문의 강도 죄수들을 차명에 차하다. 박어리금 곽중부 서금실 안길수는 율에 의해 차명에 차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0권 세종 25년 5월 16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북교 및 여러 산천의 기우제를 다시 지내다. 세종시록 100권 세종 25년 5월 16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저녁에 비 오기 시작하여 밤이 새도록 왔다. 세종시록 100권 세종 25년 5월 16일 경우 세 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해 폐단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사관원의 상소. 인사가 아래에서 감동하게 되면 천변이 위에서 응하게 되는데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오랫동안 가물고 비 오지 않으니 상상께서 밤낮으로 진념하시어 감선하면서 가뭄을 민망하게 여기시고 죄수들을 석방하고 도형 장형의 죄수를 사유하시고 기유하는 데 있어서 어느 귀신에게도 장사 지내지 않은 바가 없었으니 마땅히 아름다운 징조가 나날이 이르러서 상상의 밤낮으로 하는 걱정이 풀리게 될 것인데 이제 한 달이 나날이 심해서 조금도 비올 징조가 없으니 신등은 반복해서 생각하여 제 을을 거치게 할 도리를 아뢰고자 하여 진실로 말할 만한 패단이 없습니다. 아뢰고자 하여도 진실로 말할 만한 패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등은 언로의 직책을 승핍하였으므로 삼가 한두 가지 좁은 소견으로서 우러러 천총을 더럽히오니 성감께서 재택하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1. 공법 가운데 한 구역 밭 안에 조금이라도 묵은 곳이 있으면 부세를 면하도록 허가하니 그 법이 정밀하나 손재를 만난 전지는 반드시 호에서 경작한 것이 전도 손재를 당해야 바야흐로 면세하도록 허가하는 바 가령 1개를 경작하는 자가 혹 1복은 실하여도 90복은 손을 당하고 10결은 경작하는 자가 혹 1결은 실해도 9결은 손을 당하면 충실한 것은 겨우 10분의 1인데 여기는 10분의 조세를 받으니 이것은 소위 손을 실로 하여서 반드시 심한 정도로 취하는 것이니 전리에 어찌 씨름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없겠습니까? 육전의 1결되는 전지에 손이 80복이 되며 조세를 면제하는 예의에 의하여 1호에서 경작하는 것이 손이 8분이 되면 또한 진고하도록 하고 수령과 수령관이 진심하여서 신고한 바와 같으면 조세를 면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조심하고 조심하여 오직 형벌을 불쌍하게 여기라 하였습니다. 지금 장제 이화는 모두 용사의 죄를 면제하시니 그 흠휼하는 뜻이 지극하나 설과 예방의 사죄로 여러 해를 옥에 갇혀 있는 자가 한둘이 아닌데 그 범죄한 것이 진실로 사형에 합당하다면 비록 옥에 오래 갇혀 있더라도 원통하거나 억울한 것이 없지만은 만약 무고를 당했으나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고 옥에 갇혔거나 또는 옥 안에서 허물도 없이 죽는 자가 있다면 어찌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영의 괴로움은 하루를 지내기가 한 해와 같다 하였습니다.
특별히 위관을 가려보내서 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명백하게 결단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각 고을 임내를 혁파한다는 법이 육전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가끔 주군에서 그냥 두고 혁파하지 않은 고을이 있어서 모든 부세의 염출과 여역을 일체 임내의 이석에 맡김으로 이석이 권리를 잡게 되어 자기 사정을 부려 백성들을 침노하기에만 힘써서 온갖 폐단을 만들어 백성이 원망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임내를 일체 혁파하고 직촌으로 만들어서 간사한 아전이 위세를 함부로 부리지 못하도록 하여 백성들을 평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을 쌓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니 진시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충청, 전라, 경상도 각 고을의 성은 우선 연변에서부터 해마다 쌓고 있으나 한 도 안에 혹 두 곳, 혹 세 곳을 동시에 쌓게 되어서 백성들이 휴식할 수 없습니다. 또 감독하는 관리는 속기 왕성시키기에만 힘써서 날마다 심하게 독촉하는 것만을 능사로 알아서 감고와 두목을 밤낮으로 해초리질하여 아픔이 골수에 사무치니 감고 두목이 된 자들은 군인을 부리면서 또 이와 같이 합니다. 그 괴로움이 매우 심하여 하루 동안 하는 노역을 열흘같이 여기며 가끔은 견뎌내지 못하여 사망하는 자도 꽤 많으니 백성의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을 가히 알만합니다. 한 사람이 탄식하는 것도 오히려 불과한데 하물며 한도의 백성이 탄식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태평한 지가 벌써 오래이고 사방에 경계해야 할 일이 없으니 비록 기한을 정해서 쌓지 않더라도 오히려 가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한도의 백성이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혹 두 패로 혹은 세 패로 나눈 다음 금년에 한 패를 출동시켜 성 하나를 쌓고 명년에 한 패를 출동시켜서 성 하나를 쌓고 후 명년에 또 이와 같이 하면 성이 점차 완성되면서 부역하는 백성들은 서로 휴식하게 되어 화기를 상하게 하고 재화를 불러 일으킬 염려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얘기에 이르기를 여자 나이가 20이 되면 시집 보낸다 하였는데 대저 혼인이란 시기를 놓치면 남모르게 번민하게 되는 것이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장성한 처녀는 관에서 혼수를 주어서 혼인시키는 법이 육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고을의 수령은 이것을 거칠의 문구로 여기고 일찍이 염려조차 하지 않으므로 나이 3, 40이 되어도 아직 혼인하지 못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화기를 상하게 하는 한 조건입니다. 이제부터는 서울과 지방에 일제히 검색하여 시기를 정해서 성혼하도록 하되 만약 그 족친으로서 신고하지 않은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엄한 죄책을 내리고 마을의 관령 정장으로서 현고하는 자가 있으면 신고하지 않은 족친의 살림을 알맞게 요령하여 상으로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 경전에 이르기를 안으로는 원망하는 여자가 없게 하고 밖으로는 탄식하는 지아비가 없게 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부부의 음양이 화합함을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 어린 여성들이 내심 정욕을 쌓으면서도 밖으로는 절일을 가장하니 마음으로는 비록 혼인하고 싶어서 형편이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한숨으로 날을 보내다가 몸을 마치는 것도 또한 마치는 자도 또한 혹 있으니 어찌 숨은 원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과 예방관리에게 명하여 30세 이하의 여성들은 머리를 기르게 하여 혼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검시의 법을 명백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옥사의 실정과 허위, 사람의 생사에 관계되기 때문인데 진실로 어떨 것만큼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옥사를 판결하는데 반드시 그르치게 됩니다. 이제 서울과 성저, 심리의 죽은 시체는 한성부에서 검시하여 형조에 이문하고 형조에서 처음부터 검시하는데 참여하지 않고 다만 문안만 가지고 사유를 추문합니다. 만약 자신이 직접 검사하지 않으면 비록 지극히 지혜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실정을 알지 못하여 억울하게 할까 염려됩니다. 더군다나 형조는 직책이 전적으로 형부를 맡았는데 오로지 검시하는 데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만약 죽은 시체가 있으면 형조에 해당 낭청으로 하여금 환승부와 함께 시체의 형상을 같이 살피도록 하면 옥사를 결단하는데 어긋남이 없고 억울한 일도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재변이 있었어. 너희들이 모두 걱정하고 염려하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 그러나 이 일은 갑자기 할 수 없으니 내가 마땅히 천천히 생각한 다음에 시행하겠다 하고 드디어 의정부에 내려 논의하게 하였다. 직초는 나라에서 직접 통치하는
촌락이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16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종정승이 토산물을 바치다. 구라시라 등 오인을 보내왔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16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왕세자가 섭정하는 제도를 정하다. 계보는 신본이라 하고 계목은 신목이라 하고 경봉교지는 쥐봉휘지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17일 신내 첫 번째 기사 비가 와서 기우제를 정지하도록 명하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17일 신내 두 번째 기사 세자 앞에서 공사를 직접 보고할 때 첨사원에서 먼저 승정원과 함께 논의를 하게 하다. 전지하기를 거무에 만약 할 수 없이 제자 앞에서 공사를 직접 보고할 일이 있으며 첨사원에서 승정원과 함께 논의한 다음에 진달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17일 신리 세 번째 기사 나이 많은 사람에게 경로의 예에 따라 관직을 제수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경로의 예를 때때로 거행하지 않을 수 없다. 늙은 남녀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것은 일제 정통 4년 4월에 내린 교지대로 하되 양인으로서 90세 이상의 백신은 8품에 제수하고 원직이 9품 이상인 자는 각각 한 품자를 올리고 100세 이상의 백신으로 원직이 8품인 자는 6품에 원직이 7품 이상인 자는 각각 한 자품을 올리되 아울러 4품까지 한해서 그치며 부인으로서 자기에 봉하는 것도 여기에 준하게 하라. 천인도 90세 이상은 모두 천한 신분을 면하게 하여 유외에 9품을 제수하고 여자도 자기를 봉하며 100세 이상이면 남자는 7품으로 제수하고 여자도 또한 자기를 봉하도록 하되 속히 마감하여 아래라 하였다. 유외는 잡직을 말한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18일 MCN 첫 번째 기사 단문 이상의 친속이 죽을 때 종부시의 기록과 조사 대조하여 부의와 조전을 보내게 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종친으로서 단문 이상의 친속이 죽으면 부의와 조전을 하는데 일체 족친이 고하는 대로 시행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거무에는 아울러 종부시에 알리도록 하여 기록된 문적을 조사하고 예조에 이문하여 계문하고서 시행하는 것을 형식으로 삼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19일 개요 첫 번째 기사 경기도 교화연에 사람이 벼락을 맞았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2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종정승이 여모시라 등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2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한성부 금화도감에게 수재 우려 지역에 예방과 규철을 행할 것을 전지하다. 밤사이에 빗물이 넘쳐서 민가가 침수될까 염려되니 성안에 수재가 염려스러운 곳은 주민에게 수재를 예방하도록 하고 성저 심리에 수재가 미칠 만한 곳도 또한 아울러 교찰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21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외인에게 피로되었다 도망친 절강 사람 6명을 요동으로 압송하다. 당초에 절강 창국현 사람 위속이 대불명 등 6인이 외인에게 피로되었다가 이때에 도망쳐 왔으므로 사여관 판관 김정수를 보내 요동으로 압송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22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열흘에 한 번씩 정사를 보겠다는 것을 전지하다. 거무에는 열흘에 한 번씩 정사를 보겠으나 혹 직접 계달하여야 할 공사가 있으면 열흘이라는 기한에 구애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22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최원이 외인을 죽여 극형을 받게 된 것을 외인들에게 숨기지 말 것을 전지하다. 경상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이제 최원을 김해부에 보내어 구금하여 때를 기다리는 것은 최원이 고기 잡는 외인을 죽인 때문에 극형을 받는다는 사실을 외인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지금 들으니 최원을 숨겨놓고 드러내 놓지 않는다니 이것은 사리에 어긋남이 있다.
이를 비록 저들에게 일부러 알릴 수는 없더라도 각 포구에 어느 외인들 사이에 이 사실이 저절로 전파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이 15년 5월 22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아내를 때려 죽인 김일효를 교형에 처하다. 율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2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태조의 기신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23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종정승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마도보 등 세 사람을 보내었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23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왕세자의 법식에 대해 의정부에서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왕세자가 자승당과 승화당에서 백숙과 사부와 이사를 접견할 때는 동서에서 서로 향하여 교위에 앉고 빈객 및 이품 이상을 접견할 때는 동서에서 서로 향하여 승상에 앉도록 할 것입니다. 이 앞서 5장 20일은 사벽으로 계칭하여 사품으로 충차하기로 했는데 사품이 모자라면 오품직도 아울러 차임할 것입니다. 이 위사 16인은 모두 사대부집 자제로서 용모와 의표가 아름다운 자를 가려서 임명하되 6명은 활과 화살을 차며 그 나머지는 칼을 차고 아울러 당 안에서 시위하며 사복사인도 칼을 차고 또한 당 안에서 시위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2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유복지친의 서용에 대해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다. 동령부에서 유복지친을 서용할 때에 백신이면 처음에 유품을 제수하며 관직에 제수된 자는 15개월 만개를 기다려서 가자하고 사품은 다른 조사의 예의에 의하여 가자하여 관직에 제수된 후에 만 20개월이 되면 한산이 되게 하고 한산이 되어 여러 해 된 자는 동령부에서 이름을 기록하여 계문하고 권한이 있는 대로 다시 서용하도록 하라. 그 중에 재능이 있어서 서용할 만한 자와 특지로 제수한 자는 이 제한에서 제외된다 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25일 김용 첫 번째 기사 불시에 골문을 여닫을 때 필요한 병부를 만들기 위해 옛 제도를 상고하여 아래 것을 명하다. 임금이 도승지 조서강에게 이르기를 불시에 골문을 여닫을 때 병조 당상과 도진무가 함께 참석하여 여닫도록 하는 것은 늦어져서 일에 지장이 있을 듯하였다. 내가 듣건대 옛날 임금은 문을 여는 신부를 침상에 두었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혹 부인과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사람에게 주어서 문을 여는 배단이 있을 것이니 또한 불가하다. 이제 병부를 만들고자 하는데 경은 옛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25일 김용호 두 번째 기사 지평 이종겸이 이사평의 부사제수와 민후생의 부사해면의 부당함을 아뢰다. 평산도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좀이라면 또 중국 사신이 오가는 길이니 수령을 잘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사평을 부사로 삼았는데 사평은 본래 일의 경험이 없고 또 집안에 주문이 있으므로 이 관직을 제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또 민후생을 평산부사로 삼았다가 겸춘추라는 것으로 그만두게 하였는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후생이 춘추 안에 있어야 능히 일을 할 수 있다면 외임을 해면하는 것이 마땅하나 비록 후생이 아니더라도 또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외임을 어찌 해면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조관으로서 수령으로 나가게 되면 그 관청에서 일이 긴급하다 하여 본직을 그대로 두기를 청하고 만약 경죽 화직에 제수되면 이것을 청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모두 타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후생의 일은 더욱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춘추관에서 실록을 증수하는데 사관을 여러 번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한 까닭에 후생의 외임을 제대한 것이다. 이 사평의 일은 내가 장차 정부와 상의하겠노라 하고 마침내 사평을 변경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25일 김용 세 번째 기사 상부에서 노비를 죽인 이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움을 상소하다.
거기대건대 순임금이 천자가 되었고 고수가 사람을 죽였는데 고요가 잡았으면 살인한 죄는 왕법으로 반드시 죽였을 것이며 천자로서 사정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왕은 학식이 없고 광망하여 다만 왕실과 인연이 있다는 것으로 성은을 돌아보지 않고 그 세력만 믿고서 사나운 심수를 더욱 부렸습니다. 그 아들 객동이 겨우 9살이고 성류의 아들 사민이 10살인데 아이들이 서로 장난삼아 욕지거리를 했다 하더라도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류의 딸 구장이 옹주를 나무라고 더러운 말로 욕지거리 한 것은 비록 무례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또한 직접 들은 것이 아니므로 유래에 의해도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분함을 참지 못하고 딸의 죄로 그 아비 성류를 결박해다가 종장수와 득생을 시켜 번갈아 치게 하여 불일 내에 죽게 하였으니 그 포악과 무도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그의 종장수와 득생은 상전의 광포한 뜻을 순종하기만 하고 가나에 말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인명이 죽고 사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기세를 부려 힘껏 고문하고 때려서 인명을 죽게 한 죄가 또한 작지 않습니다. 율에 따라서 법을 정한다면 와는 교영에 해당하며 장수와 덕생은 장 200대의 유삼천리에 해당하는데 전하께서 부마라는 연고로 특별히 말감에 따라서 와는 직천만 회수하여 진천에 부처시키고 장수와 덕생은 장 100대만 치게 하시니 그 한 사람을 형벌하여 1000사람을 두르게 한다는 뜻에 어떠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매양 당연히 죽여야 할 죄수도 반드시 삼복을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진실로 인명이 지중하며 또한 한 번 죽고 나면 다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는 대도시 가운데서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무지한 사람을 때려 죽였으니 징계하지 않는다면 후일에 왕과 같은 자가 이것을 구시로 삼아 거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종친 부마로서 죄가 살인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데도 직첩을 회수하고 부처시킨 자가 있었습니다. 와는 잔포한 큰 죄악이 있는데도 가까운 고을 농막에 부처시키시니 이것은 사냥놀이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바 어찌 능히 징계되겠습니까? 원과 장수 덕생의 죄를 율대로 과단하여 사사로운 언의로 그 공법을 폐하지 말고 시민들의 소망에 부응하게 하시고 만약 차마 원을 법대로 처치 못하신다면 동쪽이나 서쪽 변경에 유배시켜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고 다만 장수 덕생에게 도 3년을 더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백군 세종 25년 5월 2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조화정은 육면이 맹산현감 안자현의 본직 제수가 부당함을 아뢰다. 맹산현감 안자현은 토관으로서 복례량의 관직은 받았으나 아직 고신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 본직에 제수하였습니다. 대저 수령은 한 골의 주인이니 자연히 비록 재능이 있으나 이미 그 도의 토관으로 있었으니 어찌 능히 인심을 복종시키겠습니까? 고쳐 임명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장차 정부와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2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오돌이 상옥은 동나 송계와 우직의 상옥은 김토두를 화해시키다. 이 둘이 사이가 좋지 않으므로 임금이 야인으로서 귀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을 승정원에다 불러 모으고 우찬성 황보인 예조 판서 김종서에게 명하에 다이르게 하고 드디어 음식을 먹이니 나송계가 마침내 토두와 화해하고 형제의를 맺었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28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의정부 조하찬성 하연 등이 승정원을 통해 정무를 간소화시킬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 조하찬성 하연, 우찬성 황보인, 조하참찬 권제 등이 예고를 하여 아뢰기를 이제 일반 정무는 첨사원에서 취지한 다음 동궁이 결재하도록 하는데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의리에 타당하지 못하므로 차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승정원에서 계달하는 사무가 번다 하나 그 중에 집계하는 공사와 외방에서 보고하는 공사를 승정원이 본부에 해부해주면 본부에서는 주 상관과 함께 미리 마감하여다가 계달할 때에 세자가 승정원과 함께 그 가부를 논의하여서 날마다 진날하고 계달하여 결제하도록 하며 정무도 번잡한 표단이 없고 출납하는 것도 두 길이 없어져서 사체가 사람들이 보고 듣는데 회개하지 않고 후세에도 또한 딴 논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경등의 청을 따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말에 마음에 있어도 힘이 모자란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내 병이 나날이 심해지니 큰일을 다스리기에도 오히려 난감하다. 나의 힘이 부족하여 이렇게 된 것도 또한 천운이니 우선 2, 3년 동안 세자가 여러 가지 정사를 밝게 익히는 것을 기다림이가 하다 하였다. 연등이 아뢰기를 이제 횟수를 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니 신등은 더욱 민망하옵니다. 다시 상의하여 계문하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28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지평 이종겸이 일본 통신사 변효문을 논제하고 행수의 법에 대해 건의하다. 일본 통신사 변효문이 일행이 일본으로 갈 때 경상도의 수령과 만호들이 기생 10여 명을 거느리고 2, 3일 동안 따라가면서 전송했는데 효문과 서장관 신숙주가 거절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큽니다. 그러나 일이 사유전에 있었으므로 죄를 줄 수는 없으니 징계하지 않으면 후일을 징계할 수 없으니 효문과 숙주와 수령 만호를 파직시켜서 뒷사람을 보여야 합니다. 또 행수의 법을 마련한 다음부터 매양 수령을 제수할 때 동방사품 이상이 매우 적으므로 대개 서반사품으로 제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갑사 별시위 따위의 출신이어서 모두 일의 경험이 없는 자입니다. 대개 수령은 임금의 걱정을 나누어 하고 교화를 펴므로 백성의 휴책이 달려 있습니다. 주부와 같은 곳은 백성이 많고 사무도 번잡한데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밝고 익숙한 자가 아니면 좋게 감당할 수 없으니 신등의 생각에는 만일 행수의 법을 쓰려면 외방에도 통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동반 사무는 직무에 수고하여 아침 저녁으로 분주하는 것이 별시위들이 사흘을 번들면 스무 날을 휴가하는 것과 아주 다릅니다. 별시위는 혹 육품으로서 사품에 제수되는 자가 있으나 동반은 30개월 만에 다만 한 작품에 오르게 되어 서로 너무 동떨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갑사와 별시 5, 6품은 거관된 다음에 재능이 있는 자만 내금이 옮겨 붙이고 차례로 천전시켜서 동반에서 고르지 못하다는 탄식이 없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효문의 사건은 사유전에 있었던 것인데 어찌 그만두지 못하고 다시 탄핵하기를 심하게 하는가. 우리나라 인심에 대개 이와 같은 것이 많은데 수령과 만호가 어찌 효문을 위해서 그렇게 하였겠는가. 완명을 받던 사신이 멀리 바다를 건너므로 위로했던 것이다. 또 강상에 관계되는 용서 못할 죄도 아니고 그 사건이 사유전에 있었던 것이니 어찌 파직하겠는가. 행수의 법은 내가 당초에 옛 제도를 상고했으니 외직에는 행하는 제도가 없었고 법을 세운 본의도 또한 경광 각사의 외람되게 높은 직질에 성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법을 세워도 폐단이 생기는 것은 필연한 사세이다. 물론 무슨 일이든지 큰 강령만 바르게 할 뿐이고 작은 절목은 편리한가 하는가를 다 헤아릴 것이 없다. 별시 갑사 5, 6품이 거관한 후에 내금위로 옮겨 붙이는 것은 결단코 시행할 수 없다. 행수의 법을 외직에 통용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현명하십니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5월 28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제주 안무사가 삼경 방호소에 성을 쌓기를 청하나 요예체만 방어하게 하다. 제주 안무사가 치게하여 삼경 방호소에 성을 쌓기를 청하므로 병조에 내려주어 논의하도록 하였다. 병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후일 연사의 흉풍을 보아서 쌓을 것입니다.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제주는 사면이 험하여서 적선이 정박하기 어려우며 토지가 메마르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성을 쌓기가 매우 어려우니 예전대로 요예처만 엄하게 방어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5월 2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6월 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홀라온 창가로가 토산물을 바치다. 아우 장가 등 7인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6월 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과군을 방면하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6월 1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충청도 비인현 법도에서 피해를 입은 전라도 조전선 99척에 대해 조사할 것을 판관 박해에게 명하다. 전라도 조전선 99척이 충청도 비인현 법도에 이르러 77척은 바람에 떠밀려 가고 11척은 침몰되었으며 오직 11척만이 온전하였는데 통례문 판관 박회를 보내서 조사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6월 2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중만우에게 말을 하사하다. 안장맞춤 말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6월 2일 을류 두 번째 기사 환자곡을 포목으로 진수하는 것을 우선 중지하도록 평화도 관찰사에게 점지하다. 중환과 예방에서 병진년 이전의 환자곡을 상환하지 못한 것은 모두 포화를 징수하여 본도 변경 곡을에 수송하였다가 백성의 자원에 따라 미곡과 바꾸어 군량에 보충하라고 일찍이 수교한 바 있다. 그러나 본도에는 전년에 화곡이 여물지 않았으니 포화를 수송하는 것은 우선 정지하는 것이 어떨까. 대저 관에서 백성과 매매할 경우에는 시가보다 값을 줄인 다음이라야 백성들이 반드시 낙종하는 것이다. 본도 변경 고굴에 풍년에는 무명 한 필값이 쌀로 몇 날 몇 대인가, 또 민간 시가보다 몇 날을 감해야 타당한가. 축성군과 부방군과 입거인들이 포목을 가지고 연변 백성에게 곡식과 바꿔서 작업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만약 관에서 포목값을 줄여서 바꾸면 백성들이 반드시 관 포목을 좋아하고 민간 포목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포목을 가진 자가 쌀을 바꾸지 못하게 되어 굶주리게 될까 염려된다. 경은 이 뜻을 알고서 그것을 잘 마련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6월 2일 을류 세 번째 기사 귀한 사람들이 관에서 급여하는 노비를 학대할 때 겨우 거듭 깨우치다가 안되면 회수하도록 하다. 예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여러 종류의 귀한 사람들에게 대개 사나운 자가 많아서 관에서 급여하는 노비를 갖가지로 침학하여 원망에 이르게 되니 심히 불쌍합니다. 거무에는 무리하게 학대하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노비를 회수하였다가 혹 한 달을 지나거나 한 해를 지나서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고서 다른 노비를 하사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먼저 개유하지도 않고 갑자기 노비를 회수하면 혹 분하게 여겨서 원망할 것이니 마땅히 다 이르기를 국가에서 너희들을 우대하여 노비를 급여하였는데 너희들은 불쌍하게 구휼하지 않고 갖가지로 침학하였다. 거무에도 여전히 학대한다면 반드시 노비를 회수하겠다 하고 거듭거듭 깨우치고 만약 그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 두세 번 개유할 것이며 그래도 역시 고치지 않으면 회수할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6월 2일 을이오 네 번째 기사 방의 중요성을 따져 군사수를 줄이다. 함길도 관찰사 정갑손이 치게 하기를 본도의 굳은 비와 짙은 안개로 기후가 서늘하여 모백이 익지 않고 다른 곡식도 모두 자라지 못합니다. 남북이 다 같으니 쓸데없는 비용은 줄이도록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진 내에 회령경원, 종성, 절제사에 속한 군관이 각각 10명이 없고 온성절제사의 군관이 7명이고 경원절제사의 군관이 5명이며 오진의 판관의 군관 및 각보의 만호, 천호의 군관이 각각 3명이니 아울러 계산하면 모두 72명이며 이들에게 각각 종인 1명과 크고 작고 간에 말 한 필씩이 있는 바 1년 동안 이들에게 공급되는 쌀이 864석이며 콩이 1036석 12마리입니다. 지금과 같이 장마철이 물이 한창 불어나면 적변은 염려할 것이 없으니 절제사의 군관 각 2명과 만호 천호 군관 각 1명은 신복인으로 그대로 두고 그 나머지 군관과 판관의 군관은 우선 혁파하고
돈의 당번갑사 중에서 날래고 용맹스러운 자를 택하여 정하고 방수하는 일은 금년 농사의 흉풍을 보아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병조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아랜대로 지행하도록 하고 평안도에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연변 각 고을 각 고자의 공간도 방하는 데의 요긴함과 요긴하지 않음을 따져서 숫자를 요량하여 줄이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6월 2일 을이용 5번째 기사 예조에서 2조 참의 이하와 집현전 부재학 이상으로 수령에 임명된 자를 당상관의 예로 대우할 때의 문제점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원 예전에 삼품 지방관이 양부 사신에게 현신하여 참장을 바칠 때에는 사지를 따라서 출입하고 좌차는 남쪽으로 한다 하였습니다. 이제 내리신 교지에는 2조 참의 이하와 집현전 부재학 이상의 관직을 지낸 자가 수령으로 죄수되면 예도는 일체 당상관의 예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정 당상관으로서 이미 외직을 지낸 자와 가선 이상인 사신과 통정 당상관으로 이미 사신을 지낸 자에게 행례하는 좌차를 일체로 시행한다면 구별이 없을 듯하니 가선 이상인 사신의 자리는 대청이면 서쪽 지게문 남쪽 기둥 밖을 지나 들어와서 위차에 가기 전에 행례하고 서벽 교위에 앉으며 동훈이면 분한문 남쪽 기둥 밖을 지나 들어와 북벽으로 나아가 동쪽 가까이 서양하여 앉는데 다만 방석만을 둘 것입니다. 통정 당상관으로서 이미 사신을 지낸 자의 자리는 대청이면 장막을 걷고 들어와 사신은 동쪽에서 외관은 서쪽에서 마주하여 행례하고 동벽 교위에 앉으며 만약 통정 이하의 품계로 사신이 된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서벽에 앉으며 동헌이면 북쪽 계단으로 들어와서 북벽에 앉을 것이며 만약 통정 이하의 품계로서 사신이 된 자가 있으면 자리를 달리하여 앉는데 통정 이하의 품계로 사신이 된 자는 일체 속전의 2품 이상 지방관의 예에 의하며 만약 가선 이상 품계인 지방관과 공사로 인해 함께 모일 때는 대청이면 서쪽 지게문으로 들어와서 앞에 나아가 행례하며 가선 이상의 지방관은 남양하여 앉고 통정 당상관으로서 이미 지방관을 지낸 자는 동벽 교위에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정 당상관으로서 이미 지방관을 지낸 자와 모일 때는 주객이 서로 업하고 당에 올라가서 한 차례 행례하고서 좌차대로 앉으며 통정 이하의 지방관과 서로 모일 때는 대청이면 통정 이하 지방관은 서쪽 계단으로 올라 앞으로 나아가 행례하는데 원래 정해진 경례대로 답례하며 좌차는 남양하여 교위에 앉을 것입니다. 삼품 지방관은 동벽 승상에 앉으며 사품 이하 지방관은 남쪽 승상에 앉으며 판관도 또한 남쪽 승상에 앉는데 만약 범법한 것이 있으면 2품 이상의 예에 의하여 구처할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외관은 지방관을 말한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6월 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형조의 형불과 옥사에 지체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전제하다. 형불과 옥사는 인명에 관계되는 것인데 본조에서는 잡송이 번거로움으로 중앙과 외방의 사형수를 자세히 복심할 겨를이 없어서 주회를 결단한 것이 가끔 적당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상복사 낭청을 더 설치하고 외방에는 여러 번 차사원을 정해 보내서 반복해서 주문하여 힘써 실정을 밝히도록 이미 일찍이 법을 세웠다. 또 일찍이 내린 형벌을 조심하라는 교지에 죄수들이 쉽게 자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며 옥사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요구하지 말라. 여러 방면으로 힐문하고 반복하여 추구할 것이다. 그런즉 한각 급속히 처결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하였다. 다만 근년 이래로 서울과 외방 관리들이 비록 밝혀내기 어려운 애매한 일이
아닌데도 기묘하지 않은 절목으로 인하여 왕복하면서 추구하고 혹은 처결하기를 게으리하여 여러 해를 옥에 가두어두고 죽을 죄도 아닌 자가 혹 운명하기도 하고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지 못하여 화기를 상하게 하는 것이 거무에는 서울이나 외방 관리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하라. 모든 사형수는 각도 감사가 본조에 입문하여 본조에서 마감하도록 하고 만약 다시 추궁할 일이 있으면 즉시 이문하고 없으면 즉시 의정부에 보고할 것이다. 의정부에서도 즉시 고찰하고 공문을 보낸 다음 각도 감사는 즉시 주문하는 것을 끝내어서 본조에 입문하도록 하라. 또 위에 공문을 보낼 때 협판으로 전송하면 혹 늦어지기도 하니 모름지기 공사로 인하여 역마를 타는 자에게 부탁하여 전해 보내서 지체하지 말게 하여 나의 형벌을 조심하는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6월 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고을 수령에게 요구를 한 임강서원 안수를 함길도에 입거시키다. 사헌부의 쌀이기를 임강서원 안수가 본고을 수령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비록 사전에 있었던 것이나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속은 그 조짐을 자라나게 할 수가 없으니 온 가족을 함길도 변진에다 입거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6월 3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세자가 조참을 받는 의례에 대한 글을 지어 바치다. 하루 앞서 유사에서 왕세자의 좌차를 계조당 가운데에 서양하에 설치하고 향로 2개를 전령 밖에 좌우로 설피한다. 그날 미명에 유사에서 왕세자의 배위를 당 가운데 서양하에 설치한다. 욕석을 베푼다. 전인은 종실 백숙친과 사부 이사의 배위를 당 안에 설치하는데 종실은 북쪽에 있게 하고 사부와 이사는 남쪽에 있게 하되 모두 동양하게 하고 상대하여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절하는 자리를 설치하는데 대군의 자리는 특설하며 이사가 정일품이면 사부와 같은 자리로 한다. 문관 일품 이하의 자리는 당의 뜰길 남쪽에 종실과 무관 일품 이하의 자리는 당의 뜰길 북쪽에 설치하는데 품덕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치로 동양하게 하되 상대하여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이 품 이상은 등품마다 배석을 설치하고 종실은 품덕마다 반열의 머리에 특별히 자리를 설치하며 대군의 자리는 특별히 정일품 앞에다 설치한다. 감찰 2사람의 자리는 문관, 무관 뒤에 동양하에 설치하고 첨지 통내 전의의 자리는 당의 뜰 길 남쪽에 동쪽 가까이 설치한다. 통찬 복례량은 서쪽에 있게 하되 조금 물려서 모두 북향하게 하고 통찬 복례량의 자리는 당의 뜰길 북쪽에 동쪽 가까이 남향하게 하고 복례량은 문 외 위를 평시와 같이 설치한다. 오각전의 병조에서 소속을 거느리고 문에 둔을 치고 의장을 진열하여 종실과 문무 군신이 모두 시복 차림으로 입직하는 방에 모인다. 삼각전의 종실 및 문무 군신 삼품이하가 문 외위에 모이고 첨지 통례가 중엄을 청하면 건장이 한문 밖에 늘었으며 모든 시위하는 관원이 각각 그 기복을 차리고 모두 한문으로 나아가 복령한다. 왕세자는 후당으로 나아가 시복 차림으로 자차에 올라 서양하며 산선의 시위는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공관과 집사관 군관은 서연, 첨사원, 인순부의 관원이 같은 유이고 집사관은 통례문, 감찰 같은 유이다. 먼저 제대례를 행하기를 의식대로 한다. 시각이 되면 전이가 통찬 이하를 거느리고 먼저 위차에 나아가며 복례랑은 삼품 이하 여러 관원을 나누어 거느리고 위차에 나아간다. 참치 통례가 외판을 하려면 왕세자는 계조당을 나와서 좌차에 오르는데 산선의 시위는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복례랑이 종실 백숙친을 인도하여 북계로 당에 오르게 하고 또 사부와 이사를 인도하여 남계로 당에 오르게 한다. 복례랑은 섬돌에 와서 그친다. 백숙친과 사부 및 이사가 당에 오르면 왕세자는 배 위에 나아간다. 전이가 제배하라 하면 통찬이 선찬하여 백숙친과 사부 이사가 국궁하고서 절하고 일어났다가 다시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왕세자가 답배하기를 마치면 복례랑이 인도하여 나간다. 처음에 백숙친과 사부 이사가 뜰에 들어오면 왕세자는 좌차 뒤에 내렸으며 백숙친 사부 이사가 뜰에 나가면 도로 좌차에 오른다. 복례랑이 종실과 문무 2품 이상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들어와 자리에 나갔으면 전이가 제배하라 한다. 통찬이 전찬하여 여러 관원이 모두
국궁하여 절하고 일어났다가 다시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왕세자는 답배하지 않는다. 복렬항이 종실과 몸무 이품 이상을 인도하여 나간다. 첨치 통내가 왕세자의 좌차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서 이해를 마쳤음을 아뢰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시위로 돌아간다. 왕세자는 좌차에서 내려와 들어가는데 시위는 의식과 같이 한다. 복렬항은 삼품 이하 여러 관원을 나눠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하였다.